근데 말이야 1편을 보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브랜드도 좋고 성장도 계속 하는데 왜 주가는 작년에 빠졌지?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 좀 하자. 먼저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시장은 온이 성장을 둔화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작년에 온에 대한 시장의 공통적인 인식은 이거였어. 브랜드 문제 없다. 매출 성장 계속된다. 본업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건 다들 인정하는 거였지. 맞아. 대신 시장이 계속 얘기한 건 딱 하나였어. 환차손. 구조부터 보면 단순해. 오는 매출은 달러로 벌고 실제로 스위스 프랑으로 보고를 해. 즉 보고서를 스위스 프랑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환율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 맞아. 그리고 작년에 우리 다 알잖아. 무역전쟁의 시기였지. 바로 그 시기에 스위스 프랑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강세였어. 그 결과 달러 자산에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일어났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조정 EBITDA. 미국 주식은 조정 EBITDA를 중심으로 영업을 평가를 하거든. 즉 본업 지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 한마디로 조정 EBITDA. 그러니까 영업은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고. 왜냐면 숫자가 무너졌거든. 바로 조정 EPS. 즉 순이익이 무너졌다는 거야. 환율 때문에 달러 자산 평가 손실이 그대로 이익에 반영된 거지. 왜냐하면 주가는 이익으로 평가받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야. 시장은 이걸 알았어. 근데 알고도 이렇게 평가한 거지. 이런 환율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질문을 계속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언제까지 이 환차손이 있을 것이냐, 해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환율 차손이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보수적으로 보여진 거네. 맞아. 그래서 시장의 오해가 아니라 작년의 환차손을 구조적 리스크로 가격에 반영해버린 거지,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는 이런 가정을 깔고 있는 거야. 즉 작년에 하락했던 게 스위스 프랑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평가손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은 거지. 그런데 이 가정은 작년 한 해의 특수한 상황을 끌고 간 거야.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무역 전쟁을 했고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올해는 그 스위스 프랑의 초강세가 사라진다는 거지. 작년처럼 달러 자산 평가 손실이 크게 찍히는 구조는 아닐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야. 이 환율 리스크를 시장이 올해도 반영을 할까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 이 환율 리스크, 이 구조적인 문제가 풀린다면 그때 이 회사는 얼마까지 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한번 해보자. 다음 편이 기대되는군. 우리만 기대할지도. 이렇게.